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오쇼젠 타로로 사랑에 어떤 색깔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조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합. 네, 나머지는 접어두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조합이 나왔습니다. A, B, C, D,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이 5가지 조합 중에서 왠지 끌리는 그런 조합을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A, B, C, D, E 선택하십시오. 물론 복수 선택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조합에 따른 사랑의 색깔, 그 스타일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A 조합입니다. A 조합에서는 이 모랄리티 카드와 리버스 그리고 모먼트 투 모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룰에 묶여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사람의 고유한 감정이고 위대한 감정인데 세상의 어떤 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도덕이나 세상이 옳다고 믿는 그 패러다임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아름답고도 뿌리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 A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무언가에 묶여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묶여있다는 것은 체면이나 도덕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있어도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거나 지적당할 일은 없습니다. 또 그런 것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A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좀 더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에서 어떠한 굴레를 벗게 되면 인생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더 솔직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A조합에서 모먼트 투 모먼트 그리고 리버스 카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을 씌우고 있는 굴레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현재라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먼트 투 모먼트 카드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리버스, 재생될 수 있는 겁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여태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나?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새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평생 동안 자신이 묶여있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는 채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A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 안에서 그 감정이 자라나고 익어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사랑 그 자체는 순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의 가치,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B조합입니다. 자, B조합은 The Fool, 바보라는 카드, 그리고 Integration, 통합의 카드, 그리고 수용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바보같이 순수한 사랑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말로 하면은 순애보 같은 거죠. 요즘 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될까요? 한결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상대에게 자신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용이라는 카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맞추어서 나중에는 상대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나온 어떤 사랑의 결과물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만 했으나 나중에는 그 받아들인 결과물로 자신 역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어떤 상대를 만나든 그 상대에게 맞추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대한 방식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바보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넌 바보니? 넌 왜 맨날 받아들이기만 하고 네가 주장할 줄 모르고 또 너의 스타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 믿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꽃피워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카드입니다. 단지 순종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기꺼이 상대방을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 사랑이 무르익고 나서는 그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 나도 상대방도 함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통합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을 가진 분들은 어찌 보면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마음으로.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예전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가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카드 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외향을 가지지만 이것이 무르익었을 때는 나도 상대방도 이 큰 사랑의 가치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용성이라는 것이 단지 수동적이라거나 또는 피지배적인 그런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바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보는 지식이 없거나 어리석어서 생기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순수함을 바라보고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 바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B조합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C조합입니다. 네, 세 번째 C조합은 The Lovers, 말 그대로 연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힐링, 세 번째는 소모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스타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Lovers라는 카드, 연인의 카드가 나왔네요. 기쁘실 겁니다.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힐링, 소모. 자, 무엇보다 Lovers, 연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 쉽다라는 표현이 가볍다거나 가치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두 번째 순수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A조합이나 B조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자신을 제약하는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면 당당히 표현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스타일은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내 사랑을 표현했으나 상대방은 그 순수함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랑 고백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은근하고 또 긴 세월을 가져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것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말 그대로 스타일의 차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랑을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랑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빨리 고백을 하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큰 사랑이 상대가 오히려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해왔던 분들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이기적이라거나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서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 또 그 감정에 대한 깊은 어떤 느낌을 알고 나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기꺼이 표현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선택한 분들은 이 두 번째 힐링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상대에게서 자신이 결핍되어 있거나 아픔에 대한 부분을 상대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대가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언젠가는 처음 시작됐던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전 어느 시집에서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둘이 서서 홀로 서는 것이냐 이런 논쟁을 여러 사람들이 한 적이 있는데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혹시나 내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어떤 뭔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또는 처음에는 불꽃이 튀었으나 나중에
불꽃이 빨리 사그러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좋은 점을 한 번 더 말하자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타고난 사랑꾼이에요. 사랑 그 자체를 인생의 다른 무엇보다도 큰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이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성찰해낼 수만 있다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D조합. 유비전, 그리고 결실, 그리고 플라워링, 꽃이 활짝 피었죠. 자, 이 D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영역에 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감정적인 사랑,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예술 활동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지거나 추구하는 것이 같다든지. 그래서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일 또는 사랑과 취미 또는 사랑과 어떠한 적성, 이런 것들과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더 진취적이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려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일은 별개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모든 것이 함께 간다. 그런 부분에서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목매달고 또 목말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감정적인 것으로 흘러서 많이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일으킨 감정만큼 상대방에게서 피드백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때 많이 상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언제나 감성과 이성이 잘 믹스된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를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좀 더 살갑고 좀 더 적나라한 그런 표현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사랑이 너무 이성적으로 흐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가치로 생각하고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조합입니다. 반란의 카드, 그리고 인내의 카드, 그리고 창조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어쩌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 친구의 연인을 흠모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은 나를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어떤 가치, 기존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로 사랑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도덕에 위배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일단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겠지만,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이 언제나 도덕에 위배된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창의적인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 고백은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사랑한다면 저런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로맨틱 코미디 이런 로코물들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사랑을 합니다. 자기만의 사랑.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가볍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아요. 굉장히 진득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인내의 카드인데, 이 인내라는 것이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 망가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인내의 카드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10달 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탄생이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하는 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별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만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이 조합이 가진 사랑은 어쩌면 A, B, C, D 그 어떤 조합보다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느 어떤 사랑과도 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의 사랑,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 그리고 설사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물이 더디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긴 시간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분명히 그 사랑을 온전히 쟁취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믿음과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지금처럼 하시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거기 플러스로 자신이 삶에 대한 그 삶을 대하는 자세조차도 굉장히 진중하고 긴 호흡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 저 사람은 저런 사랑을 했구나 라고 나무 입에 회자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A, B, C, D, E 5가지 사랑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2가지 스타일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A, B, C, D, E 5가지 조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류를 하는 까닭은 그 중에서 주로 드러나는 색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A의 성향이 강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C의 성향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A가 80%, C가 2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환하게 밝혀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저 아무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이 세상에 펼쳐서 날로 날로 더 밝아지는 세상,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 아무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신적인 사랑도 좋고 감정적인 것도 좋지만 육체적인 부분,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